이 하루미 플래그에 대해서 어디 살아? 아, 나 도쿄 중앙구. 이렇게 말하면 자부심이 올라가죠. 야, 우리 집에서 차 타고 10분만 가면 도쿄역이야. 아, 긴자야. 진짜 이런 말을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본 오야상님은 구매를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저라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 방법과 썰을 풀어드리는 일본 오야상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도쿄의 아파트 하루미 플래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루미 플래그 실제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도 그리고 카톡 상담실에서도 네이버 쪽지로 네이버 채팅 등 이 하루미 플래그에 관한 구매 및 투자 어드바이스를 부탁한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미 플래그에 대해서 저 일본 오야상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크게 세 종류로 먼저 첫 번째, 화제의 도쿄 아파트 하루미 플래그란, 두 번째, 하루미 플래그 구매 및 거주 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세 번째, 하루미 플래그 투자에 대한 일본 오야상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야상. 자, 먼저 첫 번째, 화제가 되고 있는 도쿄 아파트 하루미 플래그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알기 쉽게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레인보우 브리지죠. 도쿄만에 있는. 자, 이 도쿄 레인보우 브리지를 건너가면 이렇게 아파트가 나옵니다. 이게 하루미 플래그라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쿄 중앙구 하루미에 위치한 이제 아파트로, 자,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숲도 있고요. 자, 이렇게 뭐 뒹굴뒹굴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경치도 좋죠. 바다가 보이고. 자, 이 아파트, 이게 하루미 플래그가 되겠습니다. 도쿄 중앙구에 있는 아파트로 그래도 꽤 이제 노른자 위에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연출 잘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와,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브릿지가 보여요. 자, 이 아파트, 이게 하루미 플래그가 되겠습니다. 도시에서 살아보자. 도시에 사는 거는 당신입니다. 하루미 플래그라고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루미 플래그는 도쿄 중앙구에 매립지에 건설된 아파트로 2020 도쿄 올림픽의 선수촌 아파트로 사용된 건물이었고, 이제 올림픽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 자, 그 이유. 그래서 이 아파트는 매립지 위에 건설을 해서 그런지 도쿄 중앙구 아파트의 시세보다도 무려 4분의 3 정도의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쿄 중앙구에 이런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유로 도쿄 중앙구의 최종 무기 최후의 아파트라는 이름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죠.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에 빗대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서울 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새로 건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명동은 이미 꽉꽉 차서 선수촌 아파트를 만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야심차게 남산의 일부를 깎아서 그곳에 4,150세대의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에는 남산을 깎으면서까지 이런 아파트 단지를 추가적으로 만들 계획이 없다. 서울특별시의 중구 마지막 아파트 단지다 라고 선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루미 플래그의 구매 및 거주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단점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은 저렴하지만 이 아파트는 보통 4천만 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4천만 원대 아파트는 뭐 최저가죠. 뭐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바다가 안 보여요. 그리고 1층, 2층, 저층 아파트, 뭐 전망도 안 좋고
그냥 도쿄 중앙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 정도 아파트는 4천만 원대지만 보통 뭐 아파트 바다가 조금 보이거나 조금 중간층에 있다거나 그런 아파트는 대략 한 6천만 원부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아파트는. 그래서 이 아파트는 그래도 도쿄 중앙구에 비교하면 아파트 6천만 원에는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저렴하지만 대신 관리비랑 수선 적립금, 주차장비가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자, 한번 이건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되겠는데, 자, 이거 보시면, 자, 일단 면적은 이렇게 돼 있고요. 도면은 뭐 2LDK에서 3LDK라고 써 있고, 자, 이 관리비라고 써 있죠. 매달. 관리비가 매달 29,900엔, 그러니까 21,000엔에서 29,000엔 정도. 그 다음에 수선 적립금이 또 매달 들어가죠. 이 수선 적립금은 장기충당 수선금입니다. 이게 매달 9,500엔부터 13,000엔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평수로 아파트를 구매를 해도 매달 들어가는 관리비가 대략 3만 500엔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평수가 큰 이런 3LDK 평수, 큰 평수로 좀 들어가면 매달 관리비만 42,000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관리비가 31,000엔에서 한 42,000엔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리비랑 이제 수선 적립금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선 적립금 이제 이사했을 때 이제 일시불로 또 수선 적립금을 따로 걷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선 적립금 일시불로 이제 처음 입주를 하실 때 적립금으로 115만 엔을 내거나 평수에 또 다르죠. 158만 엔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초기 자본이 또 들어가요. 자, 그리고 주차장비는 이제 주차장은 총 이제 431대에다가 뭐 이제 휠체어 전 6대, 뭐 손님용 14대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다음에 뭐 물건 같은 걸 짐을 내릴 수 있는 공간 6대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주차장 이용료가 한 대당 28,500엔, 제일 저렴한 곳이겠죠? 제일 저렴한 곳이 28,500엔. 조금 주차장에서 좀 장소가 좋은 곳은 36,000엔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비가 최저 31,000엔에서 한 42,000엔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주차장비가 또 따로 28,500엔에서 36,000엔 별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벌써 이것만 합쳐도 뭐 최저가 아까 3만엔이었는데 여기에다가 28,500엔을 더해도 대략 한 6만엔 정도가 되는 거죠. 매달 관리비가. 최소 매달 주차장 포함해서 관리비가 6만엔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주차장을 포함을 하면 한 대략 6만엔부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자전거도 또 돈 받아요. 한 대당 300엔에서 1200엔 매달. 자, 이렇게 있죠. 또 저는 오토바이 할 건데요. 바이크도 매달 이용요금 3,000엔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분양 가격은 저렴한데 유지비가 엄청 비쌉니다. 최소 자동차 없어요. 자전거도 없어요. 오토바이도 없어요. 최저가로 해서 매달 관리비만 31,000엔.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큰 평수면은 42,000엔부터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구매를 했다면 대출 상환금의 관리비로 매달 4만엔에서부터 그리고 주차장 포함하면 한 8만엔까지 들어간다면 매달 이 아파트를 구매를 해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매달 대략적으로 약 20만엔 이상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35년 대출이죠.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 까딱하면은 이거 대출 상환 못하면은 아파트 압류에 바로 파산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아파트는 자 도쿄의 중앙구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 고립된 섬과 같습니다. 교통도 엄청 불편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도쿄역이 있고, 자, 도쿄역이 여기죠? 자, 도쿄역이 여기 있고, 그다음 그 여기가 긴자입니다. 긴자. 자, 긴자인데, 이게 레인보우 브릿지죠? 도쿄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하루미입니다. 자, 여기가 하루미 이제 선수촌 이제 아파트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검은사를 한 겁니다. 이 지역에다가. 그래서,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건설이 됐으려나? 그래도 어느 정도 건설이 됐네요. 2020년 3월. 자, 이게 하루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예요. 자, 이런 아파트. 자, 이거 뭔가 탑같이 생긴 거 있죠?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하루미 아파트인데, 자, 이 아파트 이제 가운데 쪽에서 사거리에서 출발을 해서 제일 가까운 이 카치도키라는 역까지 대략 목적지를 찍어서 보면은 걸어서 약 17분 이라고 써있죠? 자, 이 아파트가 대략 한 17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 이제 카치도키역이랑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시조마에라고 하는 유리카모메라는 선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유리카모메는 좀 관광 쪽으로는 좀 이용하겠지만 오다이바 쪽이죠. 실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도쿄의 도영 지하철 5회도선 이 카치도키 역까지 가야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아파트에서 역까지 교통이 일단 불편합니다. 걸어서 20분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도쿄의 중심부임에도 불구하고 역에서 20분이나 걸린다는 것은 매일매일 통학을 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해서 이 하루미 플래그에서도 도쿄 BRT라고 하는 하루미 플래그 전용 버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버스가 아파트 단지까지 와준다고 해요. 자, 그게 바로 이 BRT라고 하는 버스입니다. 자, 도쿄 BRT. 자, 하루미에서 토요스까지 가는 이런 버스. 그래서 자, 이 버스 노선이 이 하루미인데, 이 하루미에서 버스가 출발을 하면은 이제 신바시역까지 가거나, 뭐 이런 도쿄의 긴자 쪽 중심부까지 간다거나, 뭐 토요스까지 간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도쿄 텔레포트역까지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교통이 불편하니까 이런 이제 하루미 플래그에서 거주하는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버스 노선도 이제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버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주차장도 뭐 한 3만엔 전후로 이렇게 돈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전거도 돈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전거 주차장. 그리고 뭐 오토바이 주차장도 이제 돈 3천원을 받는다고 했고, 과연 이 버스, BRT 버스, 이 버스도 과연 이 입주자를 위해서 과연 무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할까요? 딱히 뭐 이렇게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써 있지는 않은데, 이거 제가 보기엔 돈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버스. 그래서 뭐 이것도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쿄 중앙구라는 중심부에 거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걸어서 역까지 20분을 걸어서 간다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각 역까지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이제 교통비가 또 따로 들어갑니다. 도쿄 중앙구에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단점 같은 게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 하루미 플래그에 보면은 탑같이 생긴 게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 가운데 쪽이었나요? 자, 보시면은 이 탑같이 생긴 거, 뭐 하루미 탑인가요? 이거 뭔가요? 자, 이거 뭐 근사한 탑 같은 게 보이죠? 자, 이 탑같이 생긴 건 뭐냐? 이 탑은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그러니까 이 하루미 아파트는 바로 앞에 이 대형 굴뚝이 있는데 이 쓰레기 소각장이 바로 눈앞에 전경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좀 글자가 잘 작아서 잘 안 보이겠는데, 자, 보시면 이 탑같이 생긴 건물 여기 보이시죠? 중앙 청소 공장.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쓰레기 처리장. 그래서 아파트 단지의 바로 앞에 쓰레기 처리장이 위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앞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 일부는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도 있겠지만 이쪽 내부 쪽,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가 보인다? 이제 쓰레기 소각장 탑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저렴하게 분양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아파트 하루미 플래그의 단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저렴하지만 관리비, 수선 적립금, 그리고 주차장비가 무지무지 비싸다. 그리고 두 번째, 도쿄 중앙구에 위치해 있지만 고립된 섬과 같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통학을 하기 위해서 역까지는 걸어서 20분을 걸어서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역까지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추가적인 교통비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파트 바로 앞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다는 점. 그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엄청 비쌀 것이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열었을 때 베란다에서 보이는 이제 경치가 쓰레기 소각장 탑이 딱 보이는 이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 단가가 저렴하겠습니다. 오야상. 자, 그렇다면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도쿄 중앙구라고 하는 자부심입니다. 어디 살아? 아, 나 도쿄 중앙구. 이렇게 말하면 자부심이 올라가죠. 장점은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야, 우리 집에서 차 타고 10분만 가면 도쿄역이야. 아, 긴자야. 자, 이런 말을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45년 도쿄의 이제 인구 변화 예측에 대한 이제 랭킹표,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도쿄에 보시면 이제 중앙구, 자, 28위 보면 중앙구 보시면 이제 인구 증가율이 무려 35%나 인구가 증가를 한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쿄 중앙구는 앞으로도 이 인기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 도쿄의 중앙구는 인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어디에 살아? 아, 나 도쿄 중앙구에 살아. 이런 자부심, 이런 거 과시한다거나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하루미 플래그는 최대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단점을 한꺼번에 씻어낼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야상. 자, 그렇다면 이 하루미 플래그 투자에 대한 일본 오야상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 전문가들도 다 말을 하겠지만 이 하루미 플래그는 투자용으로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판매 가격이 일단 평균 6천만엔 정도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쿄 중앙구의 월세 시세가 대략적으로 약 25만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관리비가 대략 5만엔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실제 남는 수익이 20만엔 곱하기 12 하면은 240만엔, 240만엔을 이제 구매가 6천만엔을 나누면 대략 이제利回리가 약 4% 정도가 나옵니다. 도쿄 도심부에 4%利回리면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네, 만약 이 6천만엔 아파트를 만약에 제가 도쿄 23구 안에 1000만엔 아파트 6채를 구매를 해서 세를 준다면 아파트 하나당 월세를 9만엔으로 잡고 9 곱하기 6 하면 54만엔으로 더 수익이 좋은 투자가 되겠고, 아니면 6천만엔으로 좋은 건물 한 동을 구매를 해서 건물주가 되는 편이 오히려 수익 면에서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 하루미 플래그는 4150세대라는 대형 아파트로 입주한 다음에 5년 이후에 매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생길 텐데, 이 5년 이후에 매각을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 5년 이후에 매각을 하는 사람이 이제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으로, 투자용으로 구매를 한 사람이든 거주용으로 구매를 한 사람이든 실제로 거주를 해보니 교통도 불편하고 관리비도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투자용으로 구매를 한 사람들도 투자 대비 소득도 그다지 높지도 않아서 5년 이후에 이제 매각을 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문제는 이 5년 후에 매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에 하루미 플래그를 매각하려는 사람이 4150세대 중에서 수십 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동시에 시장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를 6천만엔에 구매를 해서 5년 후, 10년 후에는 약 7천만엔까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판매하는 아파트가 많을 경우에는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시세가 7천만엔까지 올라간 가격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6,500만엔 혹은 6천만엔까지 진짜 낮춰서 실거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엔에 구매를 했는데,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뭐 워낙 매물이 많아서 경쟁을 하다가 이제 6천만엔 가까이 떨어져서 실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차익금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 뭐 실제로 얼마나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매물이 많은 경우에는 분명히 경쟁자가 나타나므로 내가 더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 빨리 매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매달 아파트 관리비로 5만원씩 꼬박꼬박 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차라리 조금 더 가격을 낮춰서 빨리빨리 팔려고 하다 보면 가격 경쟁이 일어나서 점점 가격이 낮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야상. 자, 오늘은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도쿄 아파트 하루미 플래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하루미 플래그의 장점, 도쿄 중앙구에 거부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과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거주용으로는 추천을 하지만 매달 관리비로서 그리고 유지비로서 약 5만엔을, 그리고 주차장을 포함하면 약 8만엔까지 들어가고, 대출 상환금 매달 15만을 생각하면 달달이 약 20만엔에서 23만엔은 아파트비로 지출이 될 것 같으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조금 저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오야상님은 구매를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저라면 구매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자부심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금전적인 여유가 있고 유지비를 낼 만한 재력이 있다면 저는 사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다? 여유가 없다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일본 부동산 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